네. 수업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평가를 하진 않아요. 그쵸? 이제 앞에서 이제 또 시험 시간이 이제 15분이면 보통 이제 14분 정도에 맞춰놓고 연습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한 3분 정도가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딱딱딱 들어와서 자, 관리번호 3번입니다. 수업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딱 하고. 자, 여러분, 뭔지 하면서 수업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그런 조건에 맞춰서, 시조라는 것은 뭐 하면서 이제 막 수업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장구를 한번 연주를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해놓고 뭐 이제 들려주고, 이제 뭐 구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판서를 하면서 뭔가 하겠죠. 자, 근데 그런 수업을 15분 동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실 그 선생님들 이렇게 그런 평가에 들어가셨던 선생님들이나 장학생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듣게 되면 그분들이 이분이 수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거는 3분만 들어도 다 나온대요. 근데 더 들어야 하는 거는 조건에 맞추어서 봐야 될 요소들이 이제 다 있으니까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씩 분석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보는 건데, 일단, 뭐가 굉장히 중요할까요, 그러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게 어떤 외모에서 풍기는 그런 첫인상이 아니라 수업을 하려고 하는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의지나 적극성이나 아니면 그 가르치는 어떤 태도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전달이 되고요. 아, 이 선생님이 굉장히 의욕이 있고 열심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스킬과 기술과 역량이 다 있구나. 하나하나씩 봐야 되는데, 그럼 뭘 보고 체크를 하나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분석적 평가의 내용을 이제, 이거는 최현식 선생님 논문에서 가져온 부분이에요. 이런 거를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그 각각의 요소들로 나눠서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언어적인 교수가 있고 비언어적인 교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이 장구를 이렇게 치면서 한번 연주를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했다. 그럼 이거는 언어적인 걸까요? 비언어적인 걸까요? 비언어적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음악적 모델링은 비언어적인 것들이고요. 음악 수업은 굉장히 많은 부분, 비언어적인 부분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수업이에요. 근데 언어적인 부분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이제 시조 음악을 딱 들려주고, 자, 이 시조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들려드려 볼게요. 들려줬어요. 전문가 연주를 띡. 자, 어떻게 들리셨는지 이 곡에 대한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래. 윤선이가 얘기해볼까? 그래서 윤선이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느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이들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교사가 이제 어떤 식의 피드백을 하면서 수업을 이끌어 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말로 하는 부분은 언어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자, 언제 가사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 해서 처음에 이제 할 때 동창하고 나왔다. 그러면 이걸 할 때 동창 이렇게 나오는 요렇게 말이 붙는 형태를 우리가 말 붙임 새라고 해요. 옷차림 새라고 하면 옷차림이 어때요? 라고 할 때 그렇게 하죠. 그리고 옷 매무새 뭐 이렇게 새라고 할 때는 보통 그 모양을 얘기를 하는데 말과 가락이 붙은 새 모양을 말 붙임 새라고 해요. 라고 설명을 했다. 그럼 이런 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언어적인 어떤 설명이잖아요.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게 학생의 느낌과 생각을 수용하는 것도 언어적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질문을 해요. 그래서 분석하고 단순하게 단순한 질문도 있겠지만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도 질문할 수 있겠죠. 자, 띠리다라리라라라. 자, 이거를 선생님이 같이 음악을 들려드릴 테니까 박자 적기를 원하는 방법대로 한번 박자 적기를 하면서 들어볼까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띠리디
리다라라 이렇게 들은 학생도 있고 따라다라리라라라 이렇게 들은 학생도 있고 자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여기서는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질문을 하는데 그냥 직관적인 느낌을 질문할 수도 있고 분석을 하는 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모든 수업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사가 그냥 혼자 막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하다니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긍정적 강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시적인 발언도 해요. 강의, 말붙임새란 이런 것이다. 장단은 뭐다. 장단의 새란 뭐다. 자 이런 식의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지시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 강화라고 하는 비판인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개선할 점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거는 여기서는 부정적 강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 다 잘했는데 여기를 이 소리는 동창이 여기를 약간만 떨어져 봐봐. 그러면 훨씬 더 이 표현이 잘 살 거야. 그냥 동창이 말 가느냐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사가 뭔가 비판적인 얘기를 이게 부정적 강화가 하면서 교정 행동으로 연결을 시켜주죠.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실제 수업에서 일어나는 질문과 그 다음에 긍정적 피드백과 그 다음에 개선할 점에 대한 피드백 그 다음에 교사의 설명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적 교수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업에서 그러니까 계속 발문을 하셔야 되고 피드백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발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발문에도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피드백하는 거에도 역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본 수업 때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 이런 식으로 실제 수업에서 벌어지는 어떤 언어적인 것들이 원활하게 적재적소에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게 이런 것에 대한 채점 기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비언어적인 교수 행동도 있겠죠. 비언어적인 교수 행동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들어갈까요? 음악적 모델링. 그래서 가창, 악기 연주, 신체, 창작, 감상. 자, 우리 수업에서는 무용 수업이 있어요. 음악 수업에서 웬 무용 수업? 자, 왜 무용 수업을 하냐면요. 제가 이번 수업 시간 때는, 수업 시간 때 하고, 작년 교과서반 때 하고, 그 무용 수업을 해드렸어요. 그냥 특강으로 이제 선생님들 모셔와서 경인교육대에서 이제 초등 선생님들 대상으로 거기는 이제 이 신체동작 수업이, 그러니까 무용 수업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창작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셨던 선생님을 모셔와서, 국악적인 움직임에 대한 거? 그러면, 어떤 노래를 만약에 하는데, 라리리리 이런 이제 모델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령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따라란 따리 이렇게 해서 동작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얹혔다. 그러면 노래를 할 때 그냥 따라란 다리 이거 하고 따라란 바리라 따란 바라 이거 하고 근데 여기에다가 무릎까지 썼다. 앞에 나와서 자 선생님이 하면서 뭔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했다. 임팩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업을 하려면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안 나와요. 저도 그렇게 능숙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민요 수업을 하는데 동작이 없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민요적인 수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악은 대부분은 악가무가 일체로 되어 있는 수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움직임에 대한 거를 무릎을 이제 굴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그래서 뭔가 이제 탈춤 같은 건 당연히 이제 그 동작이 더 정형화되어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국악 수업을 한다. 서양음악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음악 수업을 하는데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지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올해는 지휘에 대한 특강도 한번 할까 해요. 지금 우리
발성 선생님도 그렇고 응용반주 선생님도 그렇고 두 분이 지휘전공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예, 선생님들 수업 들으셨죠? 그 선생님이 지휘전공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서양음악 수업이 나왔을 때 보통 이제 이 지휘는 가장 보여주기 쉽거든요. 어떤 곡이 나와도.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노래를 거기다가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이 교사가 음악적인 감이 있구나 없구나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용 수업과 지휘 수업을 그러니까 교과서 반 안에서 일단 다 넣어서 수업을 그러니까 교과서 반은 사실은 수업을 가장 잘하기 위한 반이에요.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하게 할까? 내용을 잘 숙지해서. 근데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말하자면 공통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가르쳐야 되니까 이 안에서 내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암묵적인 약속이 있어요. 특히 교과 내용학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심화 교과서가 조금 더 중요하긴 하죠. 임용서로는. 왜냐하면 나머지 교과서들은 깊게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도 각각의 교과서에서 학습 지도 내용으로 뭘 삼고 있고 무슨 방법론을 쓰고 있는지를 잘 숙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비언어적인 교수에 대한 것들도 1년 동안에 다각적으로 연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목표가 합격을 많이 선생님들이 하게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지만 장기적으로 사실은 보면 이 기간 안에 진짜 선생님들이 교사가 돼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준비해 갈 수 있는 시간으로 꽉 채워드리는 게 일단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이런 것, 그냥 이렇게, 그냥 시험만 잘 보게 하는 거로는 사실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인 거 말고 진짜 하나하나 다 해서 내공을 쌓고 실력이 있는, 그래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를 하는 데에는 몇 년간의 이렇게 지켜봄이 있었어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무용 수업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창 수업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창 경험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박정환 선생님, 제가 그때 사진 보여드리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아무도 시창 경험이나 이런 실기 수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험만 보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쨌건 빨리 필요를 읽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기가 이렇게까지 세분화됐어요. 결국에는 지금 그거 만들고 난 지가 10년 좀 넘었는데 아마 내년 이제 이런 수업 실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점수 편차가 더 늘어나면 막 무용 선생님도 다 막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건 노래하고 신체 동작하는 것만큼은 이 수업 실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창작, 요것도 제가 이번 연도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모를 줄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창작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더 나아가서 이제 현직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수업에 차라리 참여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창작 수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붙임새하고 그 가락관의 관계성 얘기하면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것들을 본인들이 창작을 안 해봤으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능력들을 이제 1차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긴 하지만 2차 시험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숙지하고 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반주가 있는데 이건 실기 시험에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실기 수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2조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은 2조를 보는 지역이 인천이 일단 대표적으로 그래서 약간 2조를 보려면 좀 이제 안 해보시면 이게 연습해서 빨리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조금 실기가 까다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 미리미리 인천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해놓으시면 또 이게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 응용반주 하실 때 이 부분도 조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력이 되시면. 그러니까 응용반주도 전혀 못해요. 이러면 이제 아직 하실 때가 아니고 저는 응용반주는 어느 정도 그래도 교회 반주도 좀 했고 뭐 해서 좀 익숙해요. 그러나 교과서에 나오는 곡은 다 따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진도를 쫙 한번 하셔야 돼요. 이제 응용반주 볼 지역을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2조에 대한 것들도 그러니까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놓으시면 실제 수업에서는 매우 유용하다. 그러니까 실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2조가 안 돼서 바로 못 옮겨주면 되게 교사로서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실제 음악 활동 시간이 있어요. 가창, 악기 연주, 신체 표현, 창작, 감상. 자, 이런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고 학습 유형으로 봤을 때는 개별 학습, 조별 학습, 전체 학습이 있겠죠. 이거를 다양하게 구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별 활동은 보통 이제 조별 학습으로 보고 전체 교사가 진행하는 거는 전체 학습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 연습 시간이라든가 개인별로 뭘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 학습으로 보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평가 영역에서 대영역은 음악적 능력과 음악적 교수 능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업 기술이 있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보고 요거는 정리를 할게요. 그 음악적 능력에서 음악성, 아까 제가 음악적으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부분 있죠. 그리고 음악에 대한 개념 지식, 이거는 이제 틀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가창 능력,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음악적으로, 자, 자신 있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위축되지 않고 정확하게 자신 있고 큰 소리로 그 다음에 정확하게라는 거는 이건 시창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꼭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음을 맞춰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그 조정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템포나 그 다음에 음정이나 아니면 리듬적인 특징이 뭉개지지 않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세 번째가 음악적으로예요. 그래서 약간은 과장해서 표현하세요.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더 과장해서 표현을 하시면서 음악적인 표현을 해주시고 지휘 능력 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수업에 지휘 수업을 한 차시 정도 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 표현 능력, 이거는 무용 수업을 통해서 커버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 교수 능력 해서 요거는 목표와 성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교육 과정을 이걸 완전히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 수업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목표를 적당하게 설정하신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학습자의 음악적 수준 및 특성 이해. 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선생님, 제가 좀 수업 시연하는 거 봐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땡큐죠. 완전 땡큐죠. 선생님들도 나중에 그런 전화를 꼭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제가 1년 수업을 해보고 나니까 현장에서 겪은 것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학원 강의실을 사정을 봐서 시간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럼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시면 이 선생님들 너무너무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근데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예요. 학습자의 음악 수준 및 특성이에.
이게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알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조금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저는 일단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계속 얘기를 들어요. 이걸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 이걸 이렇게 했더니 악보를 읽는 친구가 이만큼밖에 없더라. 또는 근데 어느 지역은 악보를 다 읽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그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커서요. 이 에버리지를 잡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 중학교 1학년에 평균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거를 눈높이를 얼만큼 맞추느냐가 교사의 역량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맞춰줄 성의가. 그래서 내가 요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올해 수업에서, 요번 올해 수업에 이제 뭔가, 배우는 선생님들이 어려워요라고 하는 게 이건 원래 어려운 거예요라고 보통은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원래 어려운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원래 어려워요인데 더 쉽게 이해시키고 쉽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냥 머리에 이렇게 확 박히게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사실은 계속했어요. 고민을.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확 들어오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맥락화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나중에 학교 가셔서 어떤 맥락화를 하면 이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까 그들 수준에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계속 고민을 할 거고 1년 동안 그래서 1, 2월은 조금 이제 잘 모르는 수준으로 고려를 하겠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높게 이제 이걸 책정을 해놓고 가겠죠. 워낙 수업 자체가 하나 수업이 거의 1년 수업이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1년 수업 정도를 한 텀 안에 거의 다 끝내요. 어떤 경우는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또는 이제 거의 전공처럼 할 건 4학기 정도 하는 수업. 이런 것들을 서양음악 심화반 같은 경우는 거의 4학기 분량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깊게 들어가는 정도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몇 주 안에서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언제나 약간 그런 그 양과 깊이에 대한 제가 조절해드려야 되는 그게 항상 머리를 짓눌러서 이걸 어떻게 쉽게 전달할까? 이걸 어떻게 외우게 해줄까? 여기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항상 그 앞에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쉽고 맥락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에다가 이제 올해는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시면 이것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한 교실 안에 있는 친구가 정말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뭐 악기 웬만한 거는 뭐 아주 굉장히 능숙하게 다루고 악보는 당연히 볼 줄 알고 뭐 이런 친구들도 몇 명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을 잘 섞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가 좀 못하는 친구를 도와주게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들을 데려갈 수 있어요. 자, 그게 다 교사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이들을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출발점을 어떻게 파악해서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도 이 약간 더 높은 수준에 있는 학생들의 음악적인 어떤 그 욕구까지 다 채워줄 수 있는 수업을 할까. 그러니까 100% 만족시키는 수업이 정말 어렵거든요. 어디서나. 그래서 타겟팅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학습자의 음악적 수준 및 특성 이해라고 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거를 하는 노력의 과정을 보여주셔야 돼요. 보통은 진단학습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순회학습, 순회 지도라든가 개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계속 교사가 관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수준에 맞고 그 특성의 이해를 잘 한 다음에는 재료 선정 및 경험 선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활동을, 어떤 재료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든도 배울 거고, 코다이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오르프도 배울 거고, 적절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범과 설명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범은 굉장히 잘했는데, 설명이랑 조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별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항상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링을 할지 전략을 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주 능력.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시험에서 보여지지는 않겠고, 시각적인 진단과 청각적인 진단이 있고, 개인차를 고려해야 되고, 비판적 음악적 사고를 촉진하는 질문,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음악으로 소통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다 어디에 속하는 능력이에요? 음악 교수 능력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 음악 수업을 잘 하는지를 보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수업 기술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도입해야 되고, 학습자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수학습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셔야 되고, 뭐, 모르는 말 없죠?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동기부여하시고, 학습 목표 제시하는 거. 여기까지가 보통은, 다 뭐에 해당하냐면 도입 단계에 해당하는데, 보통은 여기를 다 생략하고 여기만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수업에 나오면 수업 실현에서 요 과정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요 과정을 포함시키고, 이거 전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에서 7, 8분이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본론에서 하려고 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막판 가면 거의 시간 관리로 모든 시간을 쓰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시계 보는 스킬까지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게 오른쪽에다 시계를 차요. 그리고 판서를 해요. 왜냐하면 전자시계 못 봐요. 아날로그 시계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몇 번은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뭘까요? 하고 이렇게 적어요.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18분에 시작했다. 그럼 이제 그거 계산이 안 돼요. 이게 언제 끝나야 되는지가. 그러니까 보통 12시에 맞추라고 하거든요. 12시에 맞춰놓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띡 누르고 들어가면 이제 12시부터는 이게 잘 보이니까. 근데 그걸 다 까먹어요. 그거를 맞춰서 이걸 뚝 누르는 걸 까먹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 갔는데 계속 12시야.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12시. 한 거 같은데 12시. 뭐예요? 누르는 걸 까먹은 거지. 안타깝지만 그냥 감으로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는 시계가 있지만 안 보인대요. 동그란 시계가 있는데도 안 보이고, 경기는 여기 이렇게 놓이는데 그게 백으로 하는 이렇게 줄어드는 시계가 아닌 거예요. 그럼 20분 또는 15분 해놓고 이게 점점 줄어들면 딱 알 텐데, 그쵸? 그래서 일단은 시계는 거의 못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 대략 몸이 알아요. 지금 몇 분 지났구나. 그러니까 시계를 못 보는 상황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시계 보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이 앞에 도입 단계는 보통은 생략한다. 보여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속적인 상호작용, 이걸 엄청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적정성, 학습 속도의 적정성.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 수업에서는 조금 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속도를 다 주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해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5번을 해봤는데,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에 대한 부분은, 근데 너무 휙 지나가지는 말 것. 그 다음에, 교수학습 에피소드의 연결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교수학습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언어 사용의 적절성, 그 다음에 학습량의 적절성, 이것도 좀 중요해요.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그래서 아까 하라고 하는 분량을 사실은 학습량의 적절성이 아니라 하라고 하는 양의 적절성이 좀 부족했어요. 지난 시험은. 그러나 여러 면을 볼 수 있죠. 국악도 보고 서양음악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거를 같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경향은. 그래서 국악만으로 나오고 서양만으로 나오다가 합쳤어요. 근데 이런 식의 약간 합치거나 시대를 합치거나 공간을 합치거나 약간 이런 식의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습 양의 적절성,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응답의 적절성, 그 다음에 시선 분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넓게 쳐다봐요. 뭐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학생만 보고 수업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코너를 찍는 거예요. 저쪽 코너 내 귀퉁이를 해놓고 내 귀퉁이로 시선을 줘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아이 컨택은 잘하고 있구나, 신경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수업 루틴의 설정. 자, 이거는 수업의 길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설계의 문제예요. 얘가 먼저 나와야 될 게 얘가 뒤에 나오고, 뒤에 나와야 될 게 앞에 나오고. 자, 이런 거는 이 전략이 없구나, 뭔가 경험이 없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형을 여러분들이 체화하셔야 돼요. 왜 이거 다음에 이런 모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돼야 여기에 적절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적절성. 그래서 요거는 평가는 아까 같은 경우는 뭘로 물어봤어요? 지도안에다 작성하는 걸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숙지하셨다가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종결 활동이 있고, 이제 요거 뒤에 부분들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네요. 학습 목표 도달 정도의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유머 사용. 아이고, 어려워요. 아니, 막 떨려 죽겠는데, 남들 웃기는 것까지 생각하려면. 근데, 여태까지 정말 재밌고 웃기게 수업하신 분들은 다 점수가 높았어요. 뭐냐면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쪽으로 따라오게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 정도 웃길 수 있는 여유까지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보면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유머가 타고난 사람들. 굉장히 음악성을 타고난 것처럼 수업에서는 정말, 굉장한 달란트예요, 그게. 그래서 제 중학교부터 아주 절친이 지금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제일 부럽대요. 웃기던 선생님이. 초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잘 가르칠 거예요. 안 봐도. 그 친구가, 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반장이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아주 모범생의 약간 이렇게 전형적인,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친구 노트로 공부를 했어요. 6년 내내. 전 노트 필기 잘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이 친구는 정말 컬러풀하게 그냥 보면 그냥 그 수업 시간이 다 재현되는 듯한 노트 필기를 해서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자, 이걸로 해. 언제나 이렇게 주는 그런 아주 정말 저의 학창 시절에 너무 큰, 지금도 그 우정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 친구가 그렇게 웃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학교 가서 보니까 이제 일을 잘하니까 일도 되게 많이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저기도 굉장히 잘 짜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 면에서는 몇 번에 별로 준비 안 하는 웃기는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학생들 호응이. 그래서 이제 막 연구를 한대요.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 적절한 유머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런 거 하면 조금 애들이 빵 터질 것 같은 거는 그냥 준비하세요. 몇 가지를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준비하되 안 웃어도 썰렁하지 않을 걸로 준비를 약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되거나 이건 아닌데 그냥 플러스 알파일 것 같아요. 우리 이 채점을 기준하는 데서는. 자, 그 다음에 인성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신감 넘치는 자세. 그래서 선생님들이 위축돼 보이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주일만 연습하시면 이거는 다 돼요. 자신감 있어 보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 폭을 넓게 쓰고, 공간도 조금 넓게 쓰고, 시야를 넓게 확보하고,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킬들을 몇 개만 하면 다 당당해 보여요. 다 완전 베테랑 선생님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일주일인데, 그 다음 단계가 수업의 디자인이 세부적으로 아주 잘된 디자인을 하는 거, 요건 일주일 안에 안 돼요. 이거는 내공이 필요해요. 그동안 아주 이렇게 착실하게 공부해 놓은 것들 위에 쌓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그 다음에 포용적, 긍정적 표정. 그래서 표정이 밝으신 분이 있어요. 그것도 약간 연습하면 돼요. 눈이 약간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요. 입은 약간 올라가야 돼요.
왜 제가 그 미미쌤 보여드린 거 있죠? 이렇게 해갖고 입이 약간 올라간 그 상태로 수업을 하시는데 처음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생글생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일단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이 표정 자체가 여유 있고 편안하고 웃고 있으니까. 그래서 표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지만 중요하더라고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죠. 첫인상에서 얼마만큼 결정되는지 당당한 태도, 자신감 있는 교사의 모델링, 그 다음에 굉장히 포용적인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에 하는 모습, 이런 몇 가지를 통해서 저 교사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인 상을 갖게 돼요. 이 채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0.1점 깎을지 0.2점 깎을지에 따라서 1년이 결정된다니까요. 그러니 선생님들은 최대한 이 조건들을 다 맞추어서 내가 모델링이 약하면 모델링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당당해 보이는 게 좀 부족하면 그거는 찍어요. 동영상을. 선생님들이 정말 보기 싫은 게 자기 수업이래요. 당연히 보기 싫죠. 저도 보기 싫은데. 저는 지금 20년째 이걸 보고 있는데도 제 수업하는 거 보면 정말 오그라들 것 같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안 봐요. 정말 뭐 체크해주세요 하는 거 얘기 듣지 않는 한 거의 잘 안 보고 그냥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몇몇 선생님들한테 모니터링을 부탁을 하지 제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본인 거를 그렇게 보기 어려워 하시는데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봐야 이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찍게 하거든요. 동영상을. 그럼 이제 그걸 보고 고치고 보고 고치고 표정 조금만 더 밝게 한번 고쳐보세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럼 이렇게 착 밝아갖고 오세요. 그리고 말투가 뭐뭐뭐뭐 자주 쓰니까 요거 조금 빼갖고 오세요. 하면 싹 빼갖고 오세요. 그리고 본인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본인 고칠 점을 한 바닥 써오세요. 이렇게 또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그럼 고칠 거 딱 써와서 제가 옆에 놓고 수업 들어요. 그럼 다 체크해보면 거의 고쳐져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가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스스로를 반성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수업만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학습에 대한 것도 나아지고요. 1년을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반성적 사고를 ON으로 켜놓으셔야 돼요. 오프 시키면 안 돼요. 계속 걔를 ON 시켜놓으면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배우겠다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꾸겠다는 어떤 의지예요. 그걸 ON 시켜놓는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시험에서 원하는 표준적인 교사의 어떤 역량치까지는 너끈히 갈 수 있어요. 모든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실기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분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귀가 완전 뚫렸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제 귀가 베토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꽉 막혔다는 얘기예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토벤 귀도 뚫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으로 안 되는 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수준이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세계적인 음악가의 어떤 뭔가 우리가 약간 넘사벽 같은 그거를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교사의 역량치를 보는 거예요. 그거가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가 심각하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심하게 높지 않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원래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완전 넘사벽에 그걸로 넘어가지는 잘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거기서 약간 내가 그 역량까지는 약간 아무리 열심히 달렸지만, 조금 못 가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막 달리면, 원래 도달해야 되는 점수보다 훨씬 더 가는 애도 있어요. 얘가 얘를 커버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달려서
이게 마지막 코스예요. 수업 시련이 마지막 코스까지 이제 가셔서 2차까지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보셔야죠. 근데 그때까지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약간, 그러니까 이 더디게 느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본인의 반성적 사고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거기에 목표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오셔요. 네, 전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네,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요 이론 수업은.